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5년 후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과 거울 속 자신의 모습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침묵 속에 앉아 있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며 왜 우리 노인 인구가 이토록 놀라운 속도로 정신을 잃어가는지 이해하기 위해 제 인생의 35년을 바쳤습니다. 저는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료하고 있으며 전국의 임상 환경에서 8,000명이 넘는 노인분들을 진찰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당장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드릴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 보십시오.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 잠시 멈춰야 했습니까? 이제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하는데 평소보다 오래 걸렸습니까?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매일 240명의 노인이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240가구가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 85%는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줬더라면 85%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우리가 몸에 넣는 것과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의 혈액 검사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를 추적했습니다.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각조각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적을 찾아냈습니다. 유전이 아닙니다. 불운도 아닙니다. 철분 결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노인들의 뇌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생존하기 위해 산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 저장하는 모든 기억, 말하는 모든 단어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철분은 전달 시스템입니다. 혈액에 충분한 철분이 없으면 뇌세포가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나씩 죽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딸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할 때까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40년 동안 다녔던 시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잊을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의 가장자리에 있던 환자들이 이 단 하나의 영양 결핍을 해결함으로써 증상을 완전히 되돌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비싼 약으로가 아닙니다. 복잡한 절차로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하고 목표가 분명한 조정으로 말입니다. 비극은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자신의 철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표준 건강검진은 그것을 놓칩니다. 일반 의사들은 뇌 손상을 예측하는 특정 생체 지표를 찾지 않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손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황금 시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완전히 멈출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있습니다. 그 창은 바로 지금입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뇌를 보호하기 위해 혈액이 유지해야 하는 정확한 철분 수치. 노화된 몸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종류의 철분을 제공하는 특정 음식들. 왜냐하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철분 보충제는 노인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위장이 그것들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뇌가 계속 굶주리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소화계를 통과해 버립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흔한 음식들 중 실제로 철분 흡수를 막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철분 흡수를 300% 증가시키는 간단한 조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에 느끼는 피로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닌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정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독립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모든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앞으로 몇 분 동안 배우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73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저는 왜 우리 노인들이 정신을 잃어가는지 이해하는 데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이며 연구에만 전념하기 전에 서울에서 20년 넘게 신경과를 진료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두려움에 떨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도 구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다른 말을 듣기 전에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10걸음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까? 몸을 가누어야 했습니까? 잠시라도 시야가 흐려졌습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손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남구에 사시는 79살 박 여사님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손주들을 돌보고 정성스러운 식사를 요리하고 달력 없이도 모든 가족의 생일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망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데리고 왔는데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확신하고 어머니를 영원히 잃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뇌 스캔이 아닙니다. 비싼 유전자 분석도 아닙니다. 좋은 저녁 식사보다 저렴한 기본 혈액 검사였습니다. 그분의 철분 수치는 재앙적으로 낮았습니다. 몸에 철분을 저장하는 단백질인 페르틴이 밀리리터당 12나노그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5승분 되어야 했습니다. 그분의 뇌는 몇 달 동안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분 결핍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모든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뇌는 체중의 단 2%에 불과하지만 혈액 속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철분은 혈액을 통해 산소를 운반합니다. 철분이 떨어지면 뇌세포로 가는 산소 공급이 급감합니다. 그 세포들은 죽기 시작합니다. 극적으로가 아닙니다. 갑자기도 아닙니다. 조용히. 하나씩 하나씩. 이 손상은 인지검사에서 치매와 똑같이 보입니다. 건망증, 혼란, 성격 변화. 하지만 이것은 영구적인 뇌 질환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아 상태입니다. 저의 연구팀은 35년 동안 한국 전역에 8,300명의 노인을 추적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그들의 철분 수치를 측정하고 표준화된 검사로 인지 기능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심각한 인지 저하가 발생한 사람들의 85%는 증상이 나타나기 평균 4년 전부터 철분 결핍이 있었습니다. 4년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만약 철분 수치가 낮다면 뇌가 이미 악화되고 있는데도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낀다는 뜻입니다. 비극은 이 손상이 완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기억하지 못했던 박 여사는 특정 철분 회복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일반 철분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노인들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위산이 감소하고 전통적인 철분 보충제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접근법을 사용했고 이것은 곧 설명하겠습니다. 6주 만에 그녀의 페르틴 수치는 62로 올랐습니다. 3개월 만에 그녀는 모든 손주의 이름, 모든 생일,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요리법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전역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이런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의료계는 수십 년 동안 이 연관성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철분 결핍은 치매처럼 무서운 것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평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우리가 간과하는 것들입니다.
골든타임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뇌세포가 완전히 죽으면 재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산소가 부족한 상태, 단지 고군분투하는 상태라면 즉시 조치를 취하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역적 인지장애와 영구적 치매의 차이는 종종 단 몇 개월의 적절한 개입일 뿐입니다. 기다리는 매일매일 더 많은 세포들이 고군분투하는 상태에서 죽은 상태로 넘어갑니다. 지금 당장 관자놀이를 만져보세요. 그 뼈 뒤에서 뇌가 번성하고 있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앞으로 24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철분 수치가 임계치 이하로 떨어질 때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5년 동안 서울의 제 클리닉에서 4,000명 이상의 노인을 연구한 후 저는 이 조용한 살인자가 어떻게 정신을 파괴하는지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혈액 속 모든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모든 생각, 모든 기억, 말하는 모든 단어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철분이 배달 트럭입니다. 충분한 철분이 없으면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철분 수치가 밀리리터당 45나노그램 이하로 떨어지면 이 숫자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5, 뇌세포가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가 아닙니다. 천천히. 한 번에 한 세포씩. 해마가 먼저 죽습니다. 이것은 기억 중추입니다. 이것이 왜 가장 초기 징후가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있는 것이 아닌지를 설명합니다. 애초에 열쇠를 찾고 있었다는 것 자체를 잊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두엽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사결정과 성격을 통제합니다. 이때가 자녀들이 당신이 변했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더 짜증을 낸다고, 더 혼란스럽다고. 그들은 그저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뇌가 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뇌 기능의 30-40%를 잃은 상태입니다. 손상은 3-5년 동안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철분 결핍을 정신의 조용한 도둑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본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호 씨, 79세. 그의 딸이 그를 데리고 왔는데 40년 동안 다녔던 시장에서 집으로 오다가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40년입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면서 알츠하임업병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의 철분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밀리리터당 32나노그램,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의 뇌는 수년 동안 산소 결핍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철분 보충제는 그에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위산을 잃기 때문입니다. 위산이 없으면 철분제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 보는 비극입니다. 의사들이 철분 보충제를 처방하고 환자는 몇 달 동안 성실히 복용하지만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고 모두가 포기합니다. 그들은 치매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박 씨를 특정 프로토콜에 넣었습니다. 철분제가 아닙니다. 위산이 필요 없는 음식 공급원의 햄철입니다. 쇠간, 정확히 100g, 일주일에 3번. 더 많이는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철분도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 식사마다 토마토 1개 전체. 토마토의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300%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의학문헌에 문서화되어 있지만 거의 처방되지 않습니다. 8주 만에 그의 철분 수치는 67로 올랐습니다. 4개월 만에 그는 다시 그 시장에 혼자 걸어 다녔습니다. 그의 딸은 다시 저에게 울면서 전화했는데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자에게서 아버지를 되찾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저는 표준화된 의학평가를 사용하여 전후 그의 인지 기능을 검사했습니다.
그의 점수는 6개월 만에 43% 향상되었습니다. 안정된 것이 아닙니다. 향상된 것입니다. 질식하고 있던 뇌세포들이 산소가 돌아왔을 때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시행하지 못한 기본 생물학입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 골든타임 동안 행동하면 뇌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프로토콜을 이해해야 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무작위 철분 보충제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실패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복용하고 계신 철분제는 아마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혈액 검사에서 정상 철분 수치가 나와도 85%의 노인들이 계속 악화되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철분이 있습니다. 햄철과 비햄철입니다. 햄철은 동물성 식품에서 나옵니다. 비햄철은 식물과 보충제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우리 몸은 햄철을 15스토사인5%의 비율로 흡수합니다. 비햄철은요? 10% 미만입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그 수치는 2%까지 떨어집니다. 실제 숫자로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3mg의 햄철이 들어있는 쇠고기 한 조각을 드신다면 몸은 최소 1mg 전체를 흡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18mg의 비햄철이 들어있는 보충제 알약을 복용하신다면 노화된 소화 시스템은 기껏해야 1mg 정도만 흡수할 것입니다. 종종 훨씬 더 적게 흡수됩니다. 철분을 삼키고 철분을 배설하는 동안 뇌는 계속 질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준 치료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의사는 철분제를 처방합니다. 성실하게 6개월 동안 복용합니다. 서류상으로는 혈중 철분 수치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력은 계속 사라집니다. 혼란은 계속 커집니다. 왜냐하면 철분이 산소 결핍이 일어나고 있는 뇌세포에 절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17개 노인복지관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참가자의 92%가 어떤 형태로든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뇌를 보호하는 철분 저장 형태인 페리틴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깨진 컵으로 물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기에서 햄철을 섭취하더라도 노화된 위장이 더 이상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65세 이후 위산 생성량이 40% 감소합니다. 75세 이후에는 60% 떨어집니다. 위산은 음식에서 철분을 분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산이 없으면 그 귀중한 햄철은 사용되지 않은 채 소화기관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훨씬 더 깊이 있습니다. 철분 차단제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것들은 철분 흡수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흔한 음식과 약물들인데 매일 섭취하고 계실 것이 확실합니다. 커피는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마시면 철분 흡수를 60% 차단합니다. 차는 75%로 더욱 심각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뼈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칼슘 보충제는 철분 흡수를 50% 감소시킵니다. 아마도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단백질이 포함된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바로 직후에 커피를 마셨습니다. 철분 가치의 절반 이상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철분제와 함께 칼슘제를 복용했습니다. 두 미네랄을 함께 결합시키는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둘 다 쓸모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제산제입니다.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속쓰림과 역류 때문에 매일 이것을 복용합니다. 이 약물들은 의도적으로 위산을 감소시키는데 이는 매일 매 식사마다 철분을 흡수하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시적인 편안함을 선택하면서 뇌의 산소를 굶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 79세 여성인 이 씨를 만났습니다. 완전히 절망한 상태로 제게 오셨습니다. 4년 동안 철분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4년입니다.
딸이 고급 수입 철분제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치매 증상은 가속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손주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일상을 검토했을 때 즉시 답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칼슘 보충제와 녹차 한 잔과 함께 철분제를 복용했고 예민한 위 때문에 1시간 후에 제산제를 복용했습니다. 4명의 다른 의사들의 조언을 따르고 있었고 함께 합쳐져서 뇌 파괴를 위한 완벽한 레시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복용 시간과 조합만 바꾼 지 8주 만에 페리틴 수치가 2배가 되었습니다. 정신적 명료함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도 그녀에게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던 기본 과학입니다. 이제 노인들에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4가지 중요한 철분 흡수 원칙을 공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철분제를 복용하고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몸이 절실히 필요한 철분을 거부하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비타민C 조합 규칙입니다. 섭취하는 정확한 순간에 충분한 비타민C가 없으면 몸은 철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법칙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노인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검토했을 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철분제를 복용하는 노인의 82%가 3개월 후에도 페리틴 수치에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맹물과 함께 철분제만 단독으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장세포는 철분 분자를 장벽을 통해 운반하기 위해 비타민C를 필요로 합니다. 비타민C 없이는 철분은 단순히 소화 시스템을 통과하여 전혀 사용되지 않은 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이나 보충제를 섭취할 때마다 같은 식사 시간에 최소 100mg의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합니다. 중간 크기 오렌지 하나에는 약 70mg이 들어있습니다. 잘게 썬 빨간 파프리카 한 컵에는 약 190mg이 들어있습니다. 딸기 반 컵은 50mg을 제공합니다. 철분을 위해 소간을 드신다면 바로 직후에 오렌지 전체를 드세요. 철분제를 복용한다면 으가에서 갓 짠 레몬즙과 섞으세요.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제 임상 관찰에서 철분 흡수율이 300%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칼슘 분리 규칙입니다. 이것이 지금 흡수율을 죽이고 있는 실수입니다. 칼슘은 장에서 철분 흡수를 직접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들은 장벽에서 같은 운반 통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강남구에서 온 74세의 환자 박 씨가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8개월 동안 비싼 철분제를 복용했지만 혼란과 기억력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녀의 일상을 살펴보았을 때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우유와 함께 철분 강화 시리얼 한 그릇을 먹었는데 이것이 건강에 좋다고 믿었습니다. 우유 속 칼슘이 시리얼의 철분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 안에서 영양 차단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슘과 철분은 최소 4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해야 합니다. 우유를 마시거나 요구르트나 치즈를 먹는다면 철분을 섭취하기 전에 최소 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다면 자기 전밤에 복용하고 아침에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절대 같은 식사에서 함께 먹지 마십시오. 절대로요. 저는 박 여사의 식사 일정을 재구성했습니다. 아침과 점심에는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유제품은 늦은 오후와 저녁에만 먹도록 했습니다. 6주 만에 그녀의 페리틴 수치는 11에서 43으로 올랐습니다. 3개월 만에 딸은 어머니가 다시 대화를 기억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철분 식사 시 탄닌 회피 규칙입니다. 탄닌은 차와 커피에 들어있는 화합물로 철분과 결합하여 흡수를 완전히 막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차를 마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기 어려우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철분
섭취 전후 2시간 이내에는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300명의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식사와 함께 녹차를 마신 사람들은 맹물을 마신 사람들보다 철분을 64%덜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4%나 덜 흡수됩니다. 차 한 잔마다 철분 섭취량의 3분의 2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뇌를 철분 결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즉시 먹어야 할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들은 비싼 보충제나 희귀한 재료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나 찾을 수 있는 음식들이며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모든 철분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철분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에서 나오는 햄철과 식물에서 나오는 비햄철입니다. 노화된 신체는 햄철을 비햄철보다 최대 3배 더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철분 결핍인 이유입니다.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는 잘못된 종류의 철분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뇌 보호를 위한 가장 강력한 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독소가 축적된다는 말을 듣고 먹기를 중단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인 인구에게 엄청난 해를 끼친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소간 100g에는 26mg의 햄철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섭취로 하루 전체 필요량보다 많은 양입니다. 2년 전 강남에 사는 이 여사가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68세였고 손자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철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일주일에 2번 소간 100g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4개월 만에 그녀의 기억력 검사는 40% 향상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주 일요일 손자와 체스를 둡니다. 2번째 중요한 음식은 조개입니다. 바지락이든 피조개든 이 조개류는 철분의 보고입니다. 익힌 조개 100g은 28mg의 햄철을 제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개에는 비타민 B12가 들어있어 철분과 함께 작용하여 건강한 적혈구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뇌는 이 2 영양소가 조화롭게 작용하기를 필요로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조개국을 드십시오. 흡수를 돕기 위해 마늘과 파를 넣으십시오. 셋째, 짙은 녹색 잎채소를 먹어야 하지만 올바르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시금치와 깨시패는 비햄철이 들어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흡수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채소들을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5배 증가합니다. 이것은 채소를 항상 토마토, 피망과 함께 먹거나 식사와 함께 신선한 오렌지 주스, 작은 잔을 마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이 음식들과 함께 차나 커피를 마시지 마십시오. 탄닌이 철분 흡수를 완전히 차단할 것입니다. 4번째 필수 음식은 달걀, 특히 노른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콜레스테롤을 두려워하여 노른자를 버립니다. 이것은 뇌 건강에 재앙입니다. 달걀 노른자 하나에는 1mg의 생체 이용률이 높은 철분과 기억력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콜린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 완전한 달걀 2개를 먹어야 합니다. 삶거나 찌되 노른자가 완전히 단단하고 회색이 될 때까지 과하게 익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양소를 파괴합니다. 5번째 음식은 우리에게 이점을 주는 한국 고유의 것입니다. 미역입니다. 건조 미역 20g에는 3mg의 철분과 갑상선 기능을 위한 요오드가 들어있습니다. 갑상선은 신체가 철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포함한 신진대사를 조절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 미역국을 드십시오. 하지만 여기 가장 중요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이 철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유제품, 칼슘 보충제, 제산제와 함께 절대 먹지 마십시오. 칼슘은 철분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뼈를 위해 칼슘을 복용한다면 자기 전 밤에 복용하십시오.
아침과 오후에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되 칼슘으로부터 최소 4시간 떨어뜨리십시오. 이 타이밍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완벽한 철분이 풍부한 식단을 먹었지만 매 식사마다 우유를 마셔서 결핍 상태로 남아있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한 가지 더 경고드립니다. 의사가 혈액 검사를 바탕으로 처방하지 않는 한 철분 보충제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철분은 독성이 있어 간과 심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음식 기반 철분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신체가 자연스럽게 흡수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5가지 음식에서 철분을 얻으십시오. 혈액 검사에서 식단만으로 건강한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나타날 때만 보충제를 추가하십시오. 이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간의 연구 결과입니다. 기억력 문제가 있는 노인 환자를 진찰할 때 의사의 90%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철분 흡수 장애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정상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과 부산의 4,000명 이상의 노인을 연구한 후 발견한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장은 40세 때와 같은 방식으로 철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위산이 감소했습니다. 효소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더라도 여러분의 뇌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철분은 뇌세포에 산소를 운반합니다. 철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뇌세포가 천천히 질식합니다. 하나씩 죽어갑니다. 이 과정은 손자 이름을 잊어버리기 10년 전에 시작됩니다. 시장에서 집으로 걸어오다가 길을 잃기 10년 전에 시작됩니다. 손상은 지금 당장, 오늘 여러분이 완전히 괜찮다고 느끼는 동안에도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73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딸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을 알아차려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박 여사님의 일반 혈액 검사에서 철분 수치가 정상 범위의 하단에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상이면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페리틴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몸속에 저장된 철분의 형태입니다. 겨우 18이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최소 70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뇌는 수년간 굶주려 왔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철분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의 햄철과 식물성 식품의 비햄철입니다. 우리 몸은 햄철을 25% 효율로 흡수합니다. 비햄철은요? 겨우 3%입니다. 그래서 시금치와 콩을 먹으면서 뇌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연구에서 채식주의 노인들이 2배의 속도로 인지기능 저하를 보인 이유입니다.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뇌내는 매일 최소 25mg의 흡수된 철분이 필요합니다. 이를 얻으려면 쇠간 80g, 붉은 고기 200g 또는 계란 8개를 매일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은 이 양의 3분의 1만 먹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먹더라도 손상된 위산이 철분을 제대로 추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매주 보는 가장 위험한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 식사와 함께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칼슘은 철분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우유를 마시면 그 식사의 모든 철분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칼슘 알약을 먹으면 점심까지 철분을 전혀 얻지 못합니다. 하루에 3번 칼슘을 복용하면서 왜 머리가 멍하고 피곤한지 궁금해하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뇌연료를 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와 커피도 범인입니다. 이러한 음료의 탄닌이 철분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끌어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혜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녹차를 5잔씩 마셨습니다. 페리틴 수치가 10이었습니다. 10이요? 그분의 뇌는 위기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모든 차를 중단하고 식사 후 2시간은 물 외에는 아무것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행동 계획이 있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최소 3번 붉은 고기나 간을 드십시오. 둘째, 철분이 풍부한 식사를 비타민C와 함께 하십시오. 레몬 반 개를 물에 짜서 쇠고기와 함께 마시십시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400% 증가시킵니다. 셋째, 칼슘은 철분 식품과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넷째, 철분 저장량을 재건하는 동안 3개월간 모든 차와 커피를 중단하십시오. 다섯째, 의사에게 일반 철분이 아닌 페리틴 수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 수치가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뇌세포가 죽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다음 부분이 여러분이 행동을 취할지 아니면 보시는 다른 모든 정보처럼 이 정보를 사라지게 할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35년간의 연구에서 나온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행동 없는 지식은 그저 오락일 뿐이고 여러분의 뇌는 치매로 즐기다가 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시는 모든 환자에게 제공하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한국 노인들의 인지 기능을 회복시킨 정확한 시스템이며 정확히 따르신다면 여러분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즉시 페리틴 수치 검사를 받으십시오. 헤모글로빈이 아닙니다. 페리틴입니다. 이것은 저장된 철분의 형태이며 실제로 뇌에 사용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뇌를 보호하려면 최소 밀리리터당 60나노그램이 필요합니다. 40 미만이면 위험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20 미만이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인지 기능 저하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내일 아침 아무 검사실이나 가십시오.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시 잊어버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단계. 페리틴이 낮다면 일반 철분 정제가 효과가 없을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재앙을 수백 번 봤습니다. 노인들이 철분 보충제를 먹고 배가 아프고 변비가 생겨서 복용을 중단하고 6개월 후에는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채 제 진료실에 앉아 있습니다. 문제는 흡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장은 산을 덜 생성하게 되고 이는 철분 정제를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동물성 식품에 햄철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2번 손바닥 크기의 쇠간을 드십시오. 간을 드실 수 없다면 일주일에 4번 살코기 붉은 고기를 드시거나 매일 계란 6개를 드십시오. 이것들은 흡수 가능한 형태로 철분을 제공합니다. 우리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철분이 풍부한 식사를 할 때마다 반드시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오렌지 1개 전체 또는 파프리카 1개 전체 또는 키위 2개를 드세요. 비타민C는 철분 흡수율을 최대 5배까지 높여줍니다. 비타민C 없이는 섭취한 철분의 70%를 낭비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 환자인 강남에 사시는 79살 초의 여사님께서 이 한 가지 단계를 추가하기 전까지 4달 동안 아무런 개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 6주 만에 기억력 검사 점수가 40%나 향상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신 후 2시간 이내에는 차와 커피를 피하세요. 탄닌 성분이 철분과 결합해서 우리 몸이 사용하기도 전에 처해로 배출시켜버립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압니다. 아침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무엇을 더 사랑하십니까? 커피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정신입니까? 지금 당장 선택하세요. 5번째 단계. 칼슘 보충제나 제산제를 복용하신다면 철분이 풍부한 식사와 최소 4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흡수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게 되고 칼슘이 매번 이기게 되어 결국 당신의 뇌는 굶주리게 됩니다. 이제 저를 위해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내일부터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적어주세요. 이것은 제 채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에게 하는 심리적 약속입니다. 이 말을 공개적으로 적으면 실제로 실천할 가능성이 3배나 높아집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이 댓글을 읽습니다. 당신의 친구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깰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정보가 당신 가족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치매로부터 구할 수 있다면, 연로하신 부모님 한 분이라도 자녀의 얼굴을 잊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모든 가족단체 대화방에 보내세요. 이것은 제 채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치매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철분 결핍은 예방 가능하고 치료 가능하며 제때 발견하면 회복 가능합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증상이 더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당신의 뇌를 보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 잃게 됩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이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매일 식사에 어떤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추가하실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뇌 건강에 관한 이 생명을 바꾸는 연구를 함께 나누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인지 기능을 보호해야 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